죽도록 즐기기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강다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 인쇄시대의 미디어, TV시대의 미디어, 모바일시대의 미디어, 죽도록 즐기기와 우리나라 헉슬리의 경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먼저 죽도록 즐기기 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즐기기는 20세기에 출간된 책 중 21세기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책으로 뉴 미디어 시대를 예견한 닐 포스트먼의 매체 비평서이자 성찰 없는 미디어 세대를 위한 예언자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동차의 전자식 작동 창문이나 개인용 컴퓨터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TV도 거의 보지 않았으며 글도 손으로 직접 쓰는 등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취해왔던 닐 포스트먼은 이 책에서 1932년 출간된 엘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미디어 발달로 인한 해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1985년과는 엄청나게 다른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TV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시간 뉴스, 화면 돌출 광고, 리얼리티 쇼, 인포모셜 광고, 수백 개의 CATV 채널 등 수많은 종류의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TV가 더 이상 미디어 지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나이나 교육 수준, 수입 등에 따른 실태적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침묵을 밀쳐내고 보이지 않는 소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인쇄시대의 미디어, TV시대의 미디어, 모바일시대의 미디어를 주제로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인쇄시대의 미디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쇄시대의 미디어에 대해 알기 위해선 우선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 저술가, 발명가, 과학자로 어린 시절 그는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본 그는 17살이 되던 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필라델피아로 향했고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한편 밤에는 열심히 책을 읽으며 넘치는 지식욕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곧 주위의 시선을 끌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인쇄소를 차리는 한편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사들여 단기간에 이 일을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만드는 듯 미국에선 18세기 신대륙 정신과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프랭클린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회 못지않게 인쇄된 글에 의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정서, 정치적 사고, 그리고 공공생활이 인쇄 매체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문학적 귀종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독서를 두고 엘리트주의자들의 행위로 여기지도 않았고 인쇄물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 없는 독서 문화는 무럭무럭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세기, 19세기 독서 행위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속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인쇄된 글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지성을 독점했으며 구어 전통을 제외하고는 공공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인쇄물 형식과 같은 공공 담론의 지배하에 자신의 의도를 천명했으며 이념을 표현했고 법을 제정했으며 상품을 팔았고 문학을 창조했으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인쇄술에 의해 확장되는 설명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인쇄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미디어는 TV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인쇄술이 발달하여 새로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람들은 인쇄물을 읽으며 자신의 지성을 높이며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면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등등 많은 인물이 나오면서 다양한 말과 자신의 정보를 쉽게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TV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의 교육이 등장하였는데요. 아래 보이는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로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 14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오락을 동일시한 이런 방송은 그저 볼만한 텔레비전 쇼일 뿐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나 교육에 관한 그 무엇도 좋아하도록 애쓰지 않으며 텔레비전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텔레비전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실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위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자코비는 30초짜리 TV 프로그램 2개와 광고를 본 후 진위를 묻는 질문 12개를 던진 결과 시청자 중 겨우 3.5%만 제대로 대답했다고 밝혔으며 아래 보이는 그래프처럼 윌슨은 일반적인 시청자는 뉴스를 통해 전달된 정보 중 20% 정보만을 기억한다는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TV 시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TV 미디어와 영상, 사진 등의 발달로 인해 시의성과 무관한 뉴스거리에도 생생한 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삶과 무관한 정보가 도처에 흘러넘쳐 정보 대비 행동 비율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정보 과잉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가지만 우리들은 그저 그러한 상황에 관한 뉴스거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쇄시대에서 TV시대로 넘어가면서 미디어는 사회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시대의 미디어는 어떨지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시대의 미디어부터 뒷부분까지 발표를 맡게 된 제작정보 서혜진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중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TV보다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75%가 이동전화를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이동전화의 사용이 확산되고 사람 등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자리가 잡으면서 일상적인 미디어 사용 패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SNS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모바일 시대의 미디어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SN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여기 심볼 마크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10대에서 20대 친구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40에서 50대는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나이뿐만 아니라 특정 나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제한되기도 어려울 만큼 SNS는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터넷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SNS를 통해서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고 또 인맥을 확대할 수 있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여서 미디어와 이용자 개념의 경계를 소멸시키고 미디어와의 일반적인 콘텐츠 유통이 아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양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SNS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지금까지 SNS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SNS 장단점을 이렇게 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SNS는 편리함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SNS는 계정 생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가입 절차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저희 사는 지역, 그리고 학교, 직업, 생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의 정보가 노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의 구체적인 예로는 이렇게 태국 사진작가 촌푸 바리토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밖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린 사진들은 인맥 확대와 관계 형성에 용이하지만 점점 지나치게 가상 인맥에 집착을 하게 되어서 SNS는 사용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아닌 남에게 그저 보여주고 허세를 부린다는 등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만을 업로드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SNS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빠른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고 또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커졌지만 그만큼 정보의 신뢰성 또한 낮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냄비 근성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뭐 했다 하더라 또는 아님 말고 식의 신뢰성 낮은 정보를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펼쳐진 논쟁이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가 YTN에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라는 말을 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어떠한 페이스북 계정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라 이렇게 자기가 지어낸 것을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사실이 확장이 돼서 사실이 아닌데 거짓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NS는 작게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사회적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책을 읽고 나니 저희는 미국이 배경이었던 죽도록 즐기기의 책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내용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많은 미디어의 발달을 겪어오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발달은 언제나 단점이 따릅니다. 헉슬리는 기술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정신적인 황폐화가 의심과 증오로 가득한 적보다는 미소를 머금은 적으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대중이 하찮은 일에 정신이 팔릴 때, 끊임없는 오락 활동을 문화적 삶으로 착각을 할 때, 그리고 진지한 공적 대화가 단순히 허튼 대화로 전략을 할 때, 한마디로 국민이 관객이 되고 모든 공적 활동이 가벼운 희가극과 같이 변할 때 국가는 위기를 맞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예들도 우리나라에서 정두환 정권이 사용했던 3S 정책과 크게 유사합니다. 네, 3S 정책이란 스포츠, 스크린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독재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즐겨 쓴다는 정책입니다. 즉, 우미나를 유도하여 대중의 정치적인 자기소외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민화란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헉슬리의 말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오락적인 요소들로 통해서 진실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미디어 시대의 수많은 단점들을 보았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로는 젊은이들의 뉴스 소비는 훨씬 줄어들었고 TV 뉴스와 연예 오락 분야는 뉴스 영역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뒤엉켰습니다. TV 뉴스에는 이용하는 짤막한 보도 영상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 버리고 이 비현실성을 지적해도 거의 무시하거나 성질 내기 십상인 이 시대에서 텔레비전이 끼치는 해악은 무대 뒷면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디어 회사 중에서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송사는 그날 뉴스 중 실제로 끔찍한 전쟁 이미지를 내보내지 않지만 이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 수준 그리고 인터넷은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고 반면 다른 공동체는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가입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함께 저녁을 먹는다든지 전에 하던 식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이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닐 포스트먼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표지에 이런 섬뜩한 그림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가 경고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의 모습인지 여러분들도 이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깨치는 해악과 공동체가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책은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 없이 웃고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리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생각을 멈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엘덕스 헉슬리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납니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편리와 오락에 우리는 너무 쉽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 죽도록 즐기기에 딱 알맞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마에 빠져서 정작 눈을 뜨고 입을 열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헉슬리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